대표님, 지금까지 정부 지원 사업으로 확보하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 원이 이제 누적 넘는 것 같습니다. 원이요? 네. 저희가 이제 단순히 한 번에 바로 일시불로 받은 건 아니고요. 사업을 처음 시작해 오면서 이제 지금까지 뭐 사업화 지원금, R&D, 뭐 인건비, 뭐 이제 판로 개척까지 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통 한번 선정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6년 동안 계속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저희 수도 없이 많이 떨어지긴 했었는데,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을 단순히 돈을 받는 공모전으로 보지 않았던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는 공모전을 보는 거는 전혀 아니었고, 저희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것인지 이제 정하고, 그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 나가면서 그 계획에 필요한 저희한테 맞는 지원 사업을 좀 주로 찾아서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 지원 사업을 조금 더 쉽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는 우선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6년째 현재 지금까지도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고요. 제가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제가 실제로 제가 다 경험을 했고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받았던 이런 지원 사업의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께 좀 조금씩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화 사업, 연구개발, 인건비, 지역 사업 등 다양한 정보 사업에 선정이 됐고 또 수혜를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누적 20억 원이 지금 넘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으시고 우선생님이라고 이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우선 제가 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뭔가 대표자 하면 조금 더 거리감이 느껴지고 권위적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던 저도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영어도 어렵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런 제가 복잡한 정보 사업을 또 이제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더 쉽게 여러분께 이해를 좀 설명을 시켜드리는 선생님이 되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짓게 되었습니다. 누적 20억 원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굉장히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제 비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프로세스,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정부 기관에서 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들도 수도 없이 많고 공기업도 지원해주고 심지어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것도 분야마다 이제 다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이제 제품이나 제품 제조를 위한 사업화 자금 이런 부분도 많이 지원이 되고요. 또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조금 기술을 고도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제 R&D, 리서치 앤 디자인이라고 해서 R&D 자금에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 수출이나 이제 새로 이제 저희가 고객을 확보할 때 이제 판로 개척 같은 마케팅이나 수출 지원 사업도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 분야에서 받은 거는 전혀 아니고 이런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이제 누적해서 이제 제가 또 필요한 만큼 또 단계적으로 연결해서 이제 받았던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기업이 여러 개의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업마다 서로 이제 중복수에 이거 둘 다 동시에 하면 안 된다, 겹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조항도 있긴 한데 앞으로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돈을 한번 똑같이 썼다 그러면은 A 사업, B 사업에선 같이 받는 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은 한쪽에서는 기술 개발, 또 한쪽에서는 마케팅, 또 한쪽에서는 수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짓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건 지원 사업을 떠나서 세무 회계적인 부분에서도 또 이거는 저희가 또 중복되거나 하면 또 그 세금 계산하는 데 있어서 또 좀 약간 또 탈세나 이런 또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쓸지 또 예산을 또 분명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저희가 무조건 많이 신청한다기보다는 똑똑하게 저희가 실제 필요한 사업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스마트하게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찾는 것부터 어렵잖아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요? 우선 크게 저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이트를 계속 매일 모니터링 하지만 여러분은 크게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K-스타트업이라는 사업이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 공고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마당 비즈인포라는 곳은 전국의 지자체나 또 조그만 기업들 대상으로 정말 다양하게 무궁무진하게
공고가 올라오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2개 정도만 확인하셔도 거의 한 17, 8개 정도는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고가 아니라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물론 이 사업이 저랑 핏이 맞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사업도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제 기간이 또 지났어요. 뭐 2025년, 4년 뭐 이렇게 지난 사업이 뜰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사업이 보통은 이제 한 번 하고 사라지는 사업이 조금 많이 없긴 해요. 물론 사라질 때도 있지만, 이게 매년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고가 올라와서 이제 접수를 받고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지난해 2월에 이제 공고가 올라왔다. 그러면은 올해 이제 내년도 이제 한 보통 1월, 1, 2월에 또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 저희가 그때 그 공고가 뜨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미리 먼저 하고 싶었던 사업을 좀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런 흔히 이제 기출 문제라고 하죠. 이제 이런 예전에 지원이 나왔던 공고 내용을 보고 사업 계획서나 이제 어떻게 준비할지, 또 어떤 서류를 또 준비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한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대표님들에 비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이런 선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지원 사업도 일종의 연간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이제 요것도 프로세스 이제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회계가 이제 연초에 시작을 해서 이제 연간에는 또 이제 그 결산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지원 사업이 10개 중 한 7, 8개는 1, 2, 3, 4월에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또 지나면은 이제 조금 뭐 추가 모집이라던가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1월에서 4월에 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1, 2, 3, 4월은 지원을 많이 하고, 이제 선정이 그 중에서 되는 거를 좀 바탕으로 이제 4월부터 보통 이제 10월, 11월까지 수행을 하고, 12월에 뭐 결산 마무리, 뭐 결과 보고서 작성 같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워낙 많아서 막상 사이트에 들어가도 어떤 사업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저는 이제 크게 4가지 정도 확인하러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청년인지 아닌지, 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가 없는 예비 창업자인지, 사업을 개업을 했다면 3년 미만 사업자인지, 그리고 7년 미만 기업인지 따라서 또 지원 가능한 사업이 많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비 창업자나 3년 미만이 좀 혜택이 좀 가장 넓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마다도 이제 또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산시나 울산시 그런 시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웬만하면 그 지역에 소재에 있는 사업장만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기간과 지원 사업 유형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도 많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야 할 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돈이 필요하신지, 이제 저희도 지원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펑펑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시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시제품 개발, 또 팔로 이제 제가 마케팅이 필요한데요, 마케팅,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좀 돈이 필요하시고 또 사용할 계획이신지,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간략히라도 계획은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큰 사업부터 보면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첫 번째로 그 금액이 크면 아무래도 경쟁자가 좀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크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이제 돈이 큰 만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금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많다는 거고, 할 일도 많습니다. 계속 보고서도 써야 되거나, 지금 회계도 꼼꼼히 또 기장하고, 이런 증빙 자료도 계속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지원 사업을 아직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서류 페이퍼 작업이 좀 굉장히 많아서, 우리는 이제 저희가 본디 사업자인 것은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서 이제 이런 부분의 영업을 그 속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제 지원금에 조금 매몰되다 보면 그런 서류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객전도 약간 어느 정도 조금 고객에게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으시니, 그런 부분에서 좀 주변에서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를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 금액 적당한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해서 이 금액이 우리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가, 감당할 수 있는가 체크하시는 게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현재 사업이 6년 차잖아요.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은 대부분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6년차 기업도 지원할 사업이 많나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년 미만 기업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뭐 이제 비슷하게 좀 지원 혜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법적으로 딱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이제 뭐 물론 이제 3년 차나 이제 뭐 예비 사업자나 이제 3년 차 기업을 좀 많이 이제 혜택이 나오지만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7년까지는 그래도 크게 막뭐 엄청나게 이제 저희가 체감이 될 정도로 막 떨어지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보통은 이제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예비 창업자나 3년, 7년 미만 기업을 뭐 대상으로 봅니다. 이제 그것보다는 뭐 그것도 있고 흔히 저희는 웬만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뭐 중소기업이면 또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또 업력이 쌓이면 또 그때는 또 거기서 업력이 있는 기업만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도 좀 더 기술 개발 실적이나 고용, 뭐 매출, 이제 창출 같은 그런 실적을 좀 쌓아가시면서 이제 초기 기업만 할 수 있는 사업과 후에도 이제 좀 큰 기업이 이제 또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 나눠서 이제 단계별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